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선되고 첫 인터뷰를 겸공해서 한 번 하시고 그리고 많이 혼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취재 편의점 첫 인터뷰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바쁘셨죠. 저도 진짜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네. 막 움직이시는 게 새벽까지 움직이시는 게 보여가지고 차마 인터뷰하자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실제 뭐 인터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네. 당선되고 보니까 원내대표는 월, 화, 수, 목, 금 회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공개 모두 발언이 맞습니다. 있어서 출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오늘 약속을 지키려고 나온 거 아시죠? 국회 본청에서 나오다가 제가 장 기자님한테 딱 걸렸잖아요. 언제 나올까요? 해서 저 다음 주에 나갈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약속 생방송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약속을 또 어길 수는 없어서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4.3 78주기입니다. 그 여전히 이 4.3을 가슴에 담고 사는 제주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폭력의 상처가 아직도 여물지 않고 있거든요. 의원님 이렇게 배지 보니까 동백꽃배지를 하셨네요. 아, 이게 뭐 저희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사건이기도 하죠. 정말 잊어서는 안 되고요. 다시는 이제 이후에 미래 세대에 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잔인한 국가 폭력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그 제주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되는지 다 일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평범한 아니 어린아이를 그냥 말로 말 타고 가다가 그냥 이게 전쟁인지 왜 우리가 공격받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사라져갔던 그리고 또 그걸 지켜봐줬던 가족들 그 한이 지금 오롯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걸 저희들이 뭐 기념식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정신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4.3에 대한 왜곡. 대통령께서 지난번 그 제주 도민들과 한 타운홀 미팅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입법을 통해서라도 여전히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5.18 4.3 뭐 왜곡하고 폄훼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엄단할 수 있는 입법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국회 오셨어요. 뭐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사진 찍느라고. 근데 보니까 여당은 출석은 했는데 박수는 안 치더군요. 그리고 장도혁 대표 끝나자마자 획 나가버리시는. 국회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끝나고도 그 대통령께서 바로 가시지 않고 그 휴게소로 휴게실 의원들 앉아 있는 그곳에서 의원들과 이렇게 환담도 나누고 말씀도 하시고 무슨 얘기 하시던가요? 뭐 일단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고 출마자들의 사진 찍기 아니 뭐 의원들 전체 출마자들은 일부고요. 우리 다 국회의원들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까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 뵈니까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과 환담도 나누시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걱정도 나누시고 옛날 뭐 그 있었던 일들 그 친한 의원들 뵈면은 또 그 옛날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시고 뭐 힘든 순간도 이야기하고 지금 특히 이 어떤 국가 현안에 대한 또 걱정도 또 뭐냐 당 대표 또 원내대표 저 옆에 앉아서 있었는데 정말 뭐 추경이라든지 정말 위기 상황이니까 꼼꼼히 입법적인 이런 것들 잘 해서 차질 없이 하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또 보내셔서 바로 연설이 끝나고 나가신 게 아니었군요. 한참 있다가 나가셨잖아요. 그런 시간들 가지시니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 제주도 말로 폭삭 속았수다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염색도 못 하시고 얼굴도 잠을 잘 요새 에너지 위기 때문에 못 주무신다고 실제 했는데 그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깐 소나기가 아니고요. 상당히 심각한 폭풍우가 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모든 현안을 다 뭐 사회, 문화, 경제
산업군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네. 위기 상황들을 아마 보고를 다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누구보다도 네.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잠 못 이루시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위기만 28번, 네. 경제만 17번 언급을 네.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네. 한병도 원내대표님께 특별히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아주 뭐 공개적인 말씀에서 특히 입법적인 거 네. 그리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 추경이기 때문에 네.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셨고 예.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10일 날 네. 그 4월 국힘을 10일. 예. 하루에 5차례까지 만나면서 하루에 5번을 네, 그것도 최초일 겁니다. 5번 만났습니다. 와, 국힘 원내 송원석 대표하고요. 네, 5번 만나서 결국은 합의를 이거는 제가 이루어서 보기에 한병도 대표이기 예.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10일 날 정무수석 하실 때도 이렇게 일하셨죠, 예. 예전에. 예. 10일 날 처리하기로 합의를 해서 정말 다행이고 이 합의 처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예. 빠른 시간 안에 예. 그 추경이 예. 현장으로 내려가야. 즉각 예. 내려갈 수 있도록 예. 그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예. 그 지금 현재로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신속 추경에 대한 당부 말씀을 예. 최근에는 가장 많이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송원석 대표는 언제 그러면 5번째에 그러면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까? 계속 네, 안 한다 5번째. 그러다가 예. 뭐 처음에는 어떤 발언에 제안을 좀- 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점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 점심도? 영등포 가서 예. 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끝나고 바로 옆에 커피숍 가서 또 대표님이 사셨어요? 밥은 그쪽에서 샀고 커피로 또 커피는 제가 또 민주당에서 사고, 예.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고 예. 국회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좀 쟁점 시기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국힘에서는 뭐 16일 날 예.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그럼 땡겨주겠다. 뭐 14일로 해도 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들은 지금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추경이고 그렇습니다. 하루 예. 하루가 1시간 예.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예. 제가 현장을 가도 지금 뭐 그 나프타 생산해서 그 비닐 생산하는 그쵸. 공장을 갔다 예. 왔는데 팔수록 손해랍니다. 재료를 구할 수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 원재료가 너무 비싸고. 그럼요. 예. 지금 1초라도 빨리 지원금이 도착하는 게 그분들은 생명줄과 같은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들은 그래서 늦어도 예. 10일을 넘길 수는 없다. 10일에 처리하자. 이 날짜를 가지고 예. 또 협의를 계속했고요. 최종 그래도 고마운 건 국민의힘에서도 예. 10일 날 처리해 주기로 합의를 해서 그리고 계속 그걸 가지고 반복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참 카메라 기자들도 다 퇴근한 상태에서 예. 한 6시경 예. 이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다 퇴근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예. 기자분들은 계시니까 몇몇 있으니까. 오셔서 네. 뭐 발표를 하고 아유, 그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주호영 의원이 네. 그 이재명 대통령 손을 딱 잡고 한참 동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했는데 네. 그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얘기는 통합 문제를 이야기를 한 거다. 예. TK 통합 지금이라도 법사위 열어서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 그런 면이 있습니까? 그 대통령하고 사전 차담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부의장께서. 예. 그런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예. 만약에 광주 전남 통합도 그 시 군단에서 반대가 있었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무항군이랑 반대를 했잖아요. 예. 근데 광주 전남은 그 모든 의견들을 예. 뭐 시장, 도지사, 예. 시의회, 예. 도의회 만장일치로 다 통합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된 거고 예. 이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구 경북도 당연히 예. 이 통합을 해야 되고 예. 그런 의견이 모아진다면 예. 통합을 하죠. 근데 통합을 하는데 의견이 다르면 네. 통합을 하고 반대쪽에서는 또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대구 경북에서 결정적으로 안 된 사유가 대구 시의회 의장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하면 시의회에서 반대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통합의 의미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 통합부터 해라. 네, 그래서 예, 그게 연기가 된 겁니다. 예. 그랬더니 당내에서 의원들끼리 모여서 예. 의총에서도 결의를 하고 했다. 어. 그러니까 됐다라고 했는데 예.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예.
경북에 8개의 시군 의회에서 또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한 곳도 아니고요. 기초 단위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 8곳에서. 그러면은 국회 단위에서는 찬성하는데 기초 단위에서는 반대하면 국민의힘이 국회 단위의 의원들이 기초 단위를 설득해서 통합적 의견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역 통합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니 그걸 조정해서 통합해면 그리고 그쪽은 국민의힘이 여당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 통합을 잘못했다고 하고 대통령님께 떠넘길 게 아니고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8개 군에 의견을 하나로 통합을 해오십시오. 그 지금까지도 지금 그 통합이 안 되고 그럼요.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대구 경북의 기초 단위는 왜 반대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청 소재지라든지 실제 이득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지역적 차이가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걸 수기 과정을 통해서 토론하고 통합하고 그 내용을 전달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저희들은 열린 자세로 얼마든지 토론을 할 의지가 있으니까 그쪽 통합부터 해와야 됩니다. 통합이 내부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통합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선거를 뭐 4월 10일인가요? 이전까지만 논의를 모아오면 이번에 그 통합된 그 대구 경북 통합시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불가한 상황이 됐겠네요. 이미 뭐 통합에 대한 어떤 단일한 의견이 현재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대전 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쪽 국민의힘 시장도지사 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이미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역 통합과 지역 발전, 각 지역의 그 광역단의 미래 비전에 관련된 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토의를 하고 수기 과정을 통해서 내부 통합부터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민주당 탓하는 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세요? 처음에는 민주당 탓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주 제대로 핵심을 간파를 했습니다. 지도부를 뭐라고 했죠? 당내 지도부. 당내 지도부를 첫 그 통합이 안 되면서 뭐 하는 거냐고 제대로 하라고 그 지도부가 잘못해서 그 통합도 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민주당 탓하는 걸로 돌리고 있는데 그 정치적 함의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제 김부겸 난 민주당 지지하는 게 아니라 김부겸 지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거 이제 아마 우리 그 김부겸 전 총리님하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뭐 호영호자 하는 사이라고 하니까 아마 홍준표 전 시장님께서 개인적인 신뢰관계,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공개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라는 생각이 들고 다분히 또 두 분의 개인적인 신뢰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저희 뭐 당하고 뭐가 있었다거나 뭐 관계나 이런 건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홍준표 총리설이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그야말로 설에 거고. 저는 뭐 아직 뭐 그런 거 예를 들어본 적이 들어서 없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차기 총리로 홍준표 전 시장을 세운다면 대표님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 그건 너무 생각을 안 해봐서 너무 훅 들어왔습니까? 그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어찌됐든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도움이 되는 지금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필요한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시너지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저 이제 대구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부겸 총리님은 저희 민주당 지지층뿐만이 아니고 그쪽 대구에서도 전에 보면 상당한 득표율을 보이셨고 대구에서도 그 민주당보다도 김부겸은 좀 달라. 좀 잘할 것 같아. 사고의 폭이 넓어라는 것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평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부겸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대구 시민에서 나도 많이 나오는 거고
홍준표 전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네. 다양한 우리 그 대구 시민들로부터도 그런 신뢰관계, 네. 좀 그 대구 내에서도 좀 중도적인 생각, 또 일부는 보수적인 분들마저도 네. 김부겸에 대한 네. 지지는 있는 것 같아서 예. 좀 어떨까 하는 이제 기대는 해보는데요. 네. 네. 정말 김부겸 전 총리는 아마 겸손하게 잘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김부겸의 출마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영남권 일대 전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전략위원장을 오래 하셨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제 예.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매일매일 이 자료도 보시고 하실 테니까요. 예. 지금 뭐 좀 달라지는 기운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은 이제 아주 이걸 진중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우리가 당선됐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들의 기본 원칙은 정말 겸손하고 네. 낮게 대구 경북에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었는지를 먼저 뒤돌아보면서 아주 진중하게 선거에 접근을 할 거고요. 네. 특히 그런데 아무튼 그 김부겸 전 시장님이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상당 부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네. 또 부산의 전재수 또 있고 네. 경남의 김경수 우리 후보들이 예. 아주 그 단단한 후보들이 있으면서 예.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는 게 네. 저희들 분석입니다. 예. 예. 그 박정희 엑스코, 박정희 컨벤션 센터 이렇게 예. 박정희 이름을 좀 붙여야 된다 지역에. 예. 이제 이게 혹시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유영아 의원,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회복을 시켜줄 생각이라면 몰라도 그런 거 없이 선거용으로 만나는 것 같으면 의미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명예회복이란 말에는 동의를 네. 할 수가 없고요. 박근혜 명예회복이라는 예.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아, 그럼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예. 이런 게 예. 명예회복은 사과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게 예. 그리고 그걸 선언하고 예.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과정이 예. 그것이 명예 회복이다. 회복이지. 예. 예. 그걸 뭐 찾아와서 얼굴 보고 한다고 명예 회복 아니면 다른 그것이 그런 행위가 우리들이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네. 그 뭐 탄핵 과정에서 했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것에 대한 반성을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은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김부겸 총리도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지역 내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름 붙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대구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해야 된다. 그 동상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 누가 그러는가요? 자꾸 그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과거에 동상도 세우고 박정희 공항으로 해야 된다는 건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오늘 나온 얘기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부겸 전 총리도 박정희 엑스코, 박정희 컨벤션 센터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라는 주장은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뭐 지역에서 네. 우리 김부겸 총리님이 예. 현장에서 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주장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 지역도 좀 미래지향적인 네, 사고를 희망, 해야 된다. 통합 예. 이러한 것들이 녹아나는 지역명 뭐 이런 것들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마 현장에서는 우리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는 예. 아마 만나시는 분들 예. 또 의견도 많이 듣고 본인 판단에 그런 주장을 네.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더불어민주당이 한밤에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영 네. 전북지사에 대해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제명 처리했는데요. 예. 방금 전에 김관영 지사가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뭐 본인이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 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당 대표께서 긴급 조사를 감찰단이 긴급 조사를 시켰고 네. 긴급 최고위가 열린 겁니다. 예. 그리고 최고위는 그 감찰단의 보고 내용을 다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감찰단은 서류 예. 등을 통해서 예. 그것에 대한 그
본인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걸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네. 사진을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은 뭐 대립이라고 하는데 그게 화면에 다 노출이 됐고 전 국민이 그걸 지켜봤습니다. CCTV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행위 자체는 명백한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표 감찰까지 그렇게 한 건 그리고 절차도 다 갖췄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한 거기 때문에 과정상의 하자가 없고요. 절차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그 안에서 최고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낸 의견으로 징계가 의결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 우리 많은 최고위원분들도 개인적으로 김관영 지사와 뭐 관계도 있고 뭐 같이 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개인적인 그런 관계는 관계이고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걸 민주당은 단호하고 엄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수습을 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그 받아 나가는 과정이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대립이다. 아니면 또 뭐 이건 어떠한 사유에서 그렇다. 뭐 국민들 그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먼저 뭐 요청을 했다. 뭐 2천만 원 매출 관련해서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이런 태도는 민주당답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가처분이 그리고 가처분도요. 절차를 당에서는 다 모든 절차를와 과정을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인용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 가처분 인용되기 쉽지 않다. 법원에서 이것은 기각될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과정에 하자가 없습니다. 조사를 싹 다 해가지고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법원도 민주당의 결정을 존중하는 이런 결정을 그렇습니다. 하게 될 당 거다. 대표가 조사를 감찰단의 조사를 지시를 그러니까 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처분과 관련해서 전부 인용 결정이 나오는데 여기는 절차적 하자가 심각해서 그런 기간을 거고. 안 맞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감찰하고 지시하고 결과를 다 받고 증거도 다 함께 받고 의견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법원으로 가져가도 이것은 인용되기 쉽지 않다.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 최근에 박상용 현직 검사의 녹음 파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발동해서 오늘부터 기관 조사에 이제 기관 보고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이 녹음 파일 다 들으셨죠? 다는 저는 듣지 못했고요. 뭐 언론에 보도된 그걸 들었습니다. 일감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아니 그게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변호사가 문의를 해서 그걸 답변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답변하는 내용 맞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걸 형량을 거래하는 것처럼 들리지. 그게 설명하는 걸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면 10년부터 시작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현직 검사가 지금도 이런 식으로 변호사와 논의를 하는가? 라고 저는 깜짝 놀랐고 그걸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과연 그 우리 박 검사 그분께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 맞는지 아마 남은 녹취 파일을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놀라울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지금 반박하는 내용들 향후 나오는 녹취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녹취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몇 건이나 갖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건수는 모르겠는데 아마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이 지금 현재 박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또 증거로 또 녹취로 조목조목 반박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군요. 국조특위를 라이브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그리고 제가 그 국조특위 추진을 하기 위한 준비위원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국조특위의 원내대표가 준비위원장을 맡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니까요. 다른 의원님들을 시켜서 하는데 직접 이게 그 원내대표가 직접 맡아서
그 이 투기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한 건 당내에 일단 아주 뭐 이례적인 일이다. 정통한 의원님들 다 모아야 되고 이 사건의 중대성을 생각을 해서 좀 통합의 의미지 그리고 함께 나아가고 내용들을 충실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계속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출범을 시켰거든요. 또 출범을 하는데 국회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 절차까지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특위위원장을 맡았는데 현재 맡고 있는 우리 특위위원님들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의원님들로 다 구성이 됐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정조사 과정을 아마 지켜보시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실력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박상용 검사의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현직 검사가 이렇게 아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대목에서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남겨뒀을 때 이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보안 수사권 줘야 되나? 보안 수사 요구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하나 이제가 드는 것이고요. 이 또 한 측면에서는 이 박상용 검사의 그 오만한 태도를 볼 때 왜 법무부에서 적극적인 감찰을 안 하는 거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박 검사 그분이 하는 그 저는 녹음만 들었지만 전 바로 떠올랐던 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 당선되시고 그 TV 토론 검사와의 대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 검사라는 분들이 이렇게 모욕하는 걸 보고 전 지금도 그게 제일 생생한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국민들한테.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공소청, 중수청 관련된 법안 검찰 폐지를 하고 그 함께 다 봉화마을 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정말 그냥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사님 뵙고 배로 들어갔는데 끝날 때까지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도 한 말도 못 드리고 그냥 저 구석에서 계속 그러다 왔는데 그게 우리 검찰의 실상이었습니다. 본인들은 뭐 증거에 입각해 정의를 했지만 정말로 그 근현대사에서 얼마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그 어떤 문화처럼 이 사람들은 이어오고 있는 거고 본인들은 그걸 잘 특히 어떤 특수부나 이런 그룹들은 이 문제를 잘 못 느끼고 있는데 스스로들 최면을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고 거학을 척결하고 한명숙 총리 언급한 대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한명숙도 사면이 안 되는데 되겠냐 이화영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그런 특권의식 이런 게 남아 있고 이제 이건 시작입니다. 이제 검찰은 사라졌고요. 그래서 그 어떤 묘한 감정을 사실 억누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보안 수사 이거 하는데요.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원칙이고 많은 분들은 또 이거 그 뭐 수사권이 다시 남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수사 기소의 대원칙. 민주당은 당론으로 수사 보안 수사권은 금지하기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민주당 우리 이재명 의총에서 기조가요.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마 토론하는데 일부라도 주면은 그런 것에 대한 걱정 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을 텐데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검찰청 폐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 검찰청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건요. 우리 내부에서도 수많은 논란, 생각, 주의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른 시각에서 다르게 평가하고 또 다른 의원은 다르게 평가하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또 평가하고 하는데 결론은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날 수밖에 없는 검찰청을 폐지할 수 있었던 건 때로는 어떤 의원은 이거 뭐 대통령께서 개혁 의지가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건 핵심은 대통령의 이 개혁에 대한 검찰청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저희들은 그야말로 이제 실무를 본 거죠.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160명 국회의원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 기억으로 아마 의원총회만 6번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원내도 법사위와 토론 그다음에 당론으로 결정 또 수기하고 결론 내고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더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주장 가지고 또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갈등처럼 보이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왜 현상. 사고의 아니, 평가가 사고의 그렇죠.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수기를 계속해서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이 드는 게 이것도 수기 과정과 토론을 통해서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 하에 결론은 난다. 검찰은 반드시 폐지되고 수사와 관련된 이걸로 권력을 휘두르는 일은 다시는 없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뭐 장관 얘기는 감찰 이것도 해야 된다. 한번 검토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꼭 들어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취재해 보니까 3월 15, 16, 17 토일월인데요. 그 일요일 날 저녁에 초선 그 대통령이 그 만찬 초대하셔가지고 한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민주당의 소위 얘기하는 당정청 협의안이 나오고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그리고 홍익표 수석하고 발맞춰서 자꾸 다 하나씩 들여다보고 진짜 밑줄 그어가면서 이렇게 했다. 맞습니까? 저는 그냥 실물을 봤을 뿐이고요. 겸손하셔가지고 정청래 대표님, 뭐 정부, 그 청와대 아주 긴밀하게 정말 밑줄 치고 하나하나 조문까지 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게 아니고 실제 정청래 대표도 아주 중심에서 이 정성을 다해서 했고요. 당 대표가 더 주도를 하죠. 원내보다는. 그리고 또 당 대표님뿐만이 아니고 청와대, 정부에서도 이 안의 중대성을 함께 공감하고 토론 이 실시간 아주 막판에 정말 실시간으로 막 긴장감도 있었지만 정말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의원들 의견도 다 서로 모으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실시간으로 텔레그램도 소통하고 이러시면서 하신 겁니까? 서로 만나서도 토론하고요. 만나서도 토론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 자리에 저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까지 불러가지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윤건영, 행안위 중수청 관련된. 아니 그건 기자회견이고. 아니요, 그 의견도 다 나눴죠. 그럼요. 거기도 의견을 나누고 법사위에도 의견 듣고 행안위도 그 중수청 관련된 의견 듣고 토론하고 또 이견 확인하고 조율하고 밑줄도 그어가고 또 하면 다시 의견을 넣고 또 부처별로도 또 토론하고 청와대 토론하고 우리는 행안위 법사위 또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 과정들을 다 정리해. 던 거고요. 저는 이제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의 겸손하셔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께서 그럼요. 중요한 이제 그 특히 45조를 통째로 날린 거는 대통령의 결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그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36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원내는 좀 많이 덜 바빠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이제 그 대표님은 현장을 더 많이 가시고요. 원내대표는 그리고 현장도 가면서도 국회 현안이 계속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정부 질문 있죠. 예. 10일까지 예산 네, 처리해야죠. 사실 오늘도 예. 저도 4.3 현장 꼭 가고 싶었는데 네. 못 간 이유가 네. 지금 오늘도 대정부 질문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예. 그걸 지금 돌아가면 또 바로 준비를 해야 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원내 국회 일을 좀 집중하고 그렇게 역할을 나눠서 네.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너무 네. 그 뉴스가 많아서 정말 네. 좋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네네. 종종 뵈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이게 그래요. 급습해서 뵙는 게 아니라 종종 뵈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